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드 앤 그래픽 CNGTV 지식교육방송 조영식의 강의마당의 11강입니다. 오늘 강의는 약간 좀 새로운 엔지니어링의 트렌드이자 화두이며 조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모델 베이스 디자인, 모델 기반 설계,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캐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델 기반 설계라. 모델 베이스라는 말은 한 15년 전서부터 꾸준히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많이 쓰였던 것이 이제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썼고, 모델 베이스, 디자인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오늘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현재 엔지니어링의 최신 트렌드고, 캐드 회사들이 굉장히 내건 마케팅일 수도 있고 또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또 어떤 분들은 MBD, 보통 MBD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이게 장점이 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델 베이스라는 말이라면 그 전에는 그러면은 모델 베이스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스펙 베이스겠죠. 어떤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랬는데 스펙이라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개념적인 거죠. 이게 무게가 얼마고 이것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어떤 전기를 얼만큼 사용하고 수명은 얼마고 어떤 숫자나 문자로다가 테이블이나 이런 걸로다가 표현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3D 캐드가 굉장히 발전돼 있죠. 3D라는 개념이 많이 발전됐고 컴퓨터라는 것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3D 모델링 데이터가 우선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팀장이나 매니저들이 있으면 나 이거 옛날 3D, 내가 젊은 시절에 3D 2D 하다 3D로 왔어. 3D가 굉장히 3D 베이스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3D 모델링이 무조건 3D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일부 기반이죠, 굉장히. 그래서 군용항공기나 이런 첨단 쪽에서는 꾸준히 많이 모델 베이스라는 걸 사용했죠.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사용했고, 그래서 오늘 주로 많이 얘기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3D 모델링 데이터, 시뮬레이션 이런 설계 방법론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선은 옛날에는 항공기나 무기 같은 것들은 임베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점점 중요해져 가지고 1960년대 항공기들 처음으로 컴퓨터를 탑재한 우주선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됐죠, 하드웨어보다. 그래서 이런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더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설계하고 검증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사물 인터넷, 스마트 공장 이런 걸 개발할 때도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 디자인 범위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베이스의 핵심은 자료 관리입니다. 자료 관리 중에서도 우리의 직관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고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3D 자료겠죠. 2D보다는 3D. 그리고 스펙이나 어떤 테이블이나 그 글보다는 텍스트보다는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직감과 더 가깝겠죠. 그리고 그런 자료를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여기 자료 관리와 프로세스가 딱 나왔을 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PDM 아니냐, PLM 아니냐. 근데 사실 PDM과 PLM은 상세 설계할 때 빛을 발합니다. 상세 설계일 때. 근데 이제 PDM이나 PLM의 약점이 뭐냐면 상세 설계 전에 기본 설계나 개념 설계일 때는 PLM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PLM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PLM은 그 다음에 그 앞단 부분에서 뭐 CA라는 거가 많이 사용하지만 개념 설계할 때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도 CA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PDM이나 이런 데에서 그걸 다 정형화된 그 디자인 그거를 커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료량도 많고 그 자료를 그렇게 뭐 남기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자료도 많은데 그걸 PDM에다가 다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엔지니어나 설계자도 부담스럽고 소프트웨어도 부담스러운 거죠. 양이 엄청나게 많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요 부분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인데 이 부분은 약간 좀 PDM과 연결고리도 있지만 PDM보다는 앞단과 뭐 말단 뭐 굉장히 넓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그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를 크게 두 부위 형태로 나누면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개발 그리고 후단에는 뭐냐면 밸리데이션 앤 인터그레이션 검증하고 통합하고 이 통합이라는 표현들은 옛날에는 뭐 자연스럽게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모든 하드웨어가 IoT 같은 경우는 모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와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돼요. 내가 하드웨어를 프로타입을 만들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프로타입이 못 만들었다면 그 하드웨어는 그냥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옛날에 그냥 디자인하던 거와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나 3D CAD 썼어. 그래서 나는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우리는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옛날에 뭐 PC 폰이랑 스마트폰이랑 PDA 폰이랑 뭐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패러다임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MBD의 핵심은 디자인 자료 관리와 프로세스다.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없이는
그 MBD의 그 풀 임플레멘테이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설계 자료는 3D 모델이죠. 3D 모델. 3D 모델이 기본입니다. 근데 3D 모델이 여기서 모델 베이스라는 게 3D만 하는 건 아닙니다. 3D 이상이에요. 3D 기본.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3D 말고 뭐가 있냐? 4D도 있고 5D도 있고 6D도 있고 이름 붙이면은 뭐 7D, 8D 뭐 얼마든지 있어요. 디멘전이니까. 모델은 여기 3D에서 D는 디멘전이니까. 디멘전이라는 거는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고 설계 프로세스는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작년에 강의에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데 기반을 둔다. 이것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싶어 하시면은 전에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 디자인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PLM처럼 그래픽 모델링, 우리가 그 굉장히 그 3D 모델링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요새 뭐 2D로 하는 사람이 더 적을 정도로 요새는 3D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 모델링이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래픽이지만 이거가 뭐 CA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모양만 그래픽 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모델링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앤 베리피케이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검증하지 않은 것들은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타겟 인테그레이션, 그 다음에 오토매틱 버리피케이션. 한번 라이프 사이클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 안에 베니핏 중에, 효과 중에 지식 널리지 베이스 디자인과 뭐 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널리지 베이스라는 디자인이라는 말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그러면 좀 옛날 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까? 왜 3D 모델링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다가 제가 질문을 받지만 오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왜 3D를 하시죠? 사실은 남이 좋아서 뭐 요새 뭐 3D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3D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3D가 어떤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초창기에는. 3D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는 뭐 CAD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990년대에도 3D가 막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거죠. 가짜 3D.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쑤시개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 프레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 1990년대 말 그때 이제 진짜 3D가 막 나와서 3D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CA나 뭐 다른 것들 뭐 공정이나 이런 것도 3D로 시뮬레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3D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전사를 이용해서 개발해서 이제 기하학적 자료를 제외한 제품의 가상적 자료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있고, 3D 데이터를 만드는 거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고 멋있어라고 만드는 거 아니죠. 3D 모델링을 일단 하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티마이제이션도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분석도 할 수 있고, 밸리데이션도 3D의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밖에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포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운송이라든가 부수적인 거 안전이라든가 다양한 것에 3D 모델링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은 3D 모델링 할 때 초창기에는 너무나 좋아도 많은 사람들이 3D 모델링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프니까 내가 너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 제가 같이 일했던 제 고참 분들은 3D로 갖다 주면 굉장히 싫어하고 화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D 모델링을 왜 하는가의 또 하나의 오늘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제품을 검증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옛날에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난 설계만 하면 된다. 나는 그냥 설계하면 되지. 검증을 왜 내가 해야 되나. 지금은 아니죠. 개발자가 검증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검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용자가 해가지고 테스트해서 검증한 다음에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어떤 프로덕트 베리피케이션 요구사항 이거는 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그 절차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그러면은 그 디자인 베이스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과 중간과 아주 안 하는 사람 회사들의 그 분석 환경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보면은 지금 가운데에 녹색인 회사와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이런 건 별 차이가 없죠. 제일 먼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가 임플리멘테이션이죠.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회사가 이렇게 모델링,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의 어나리시스, 임플리멘테이션, 베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나 리더와 에버리지와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고루고루 이쪽에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락히드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사실은 그 모델 베이스드 3D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첨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 디자인 프로세스, 애널리스 프로세스, 버추얼 모델링, 버추얼 시뮬레이션 요걸 보시면은 이제 그 재사용이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빨리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그 좀 정리를 해보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굉장히 어떤 궤도에 올랐다면 요런 그 어떤 분야가 프레임워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링 하는 거. 그 모델링에는 뭐 3D 모델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뭐 하다못해 코스트 모델링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안전 모델링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그 사진 3D 그래픽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됐지. 그 3D 그 자체가 모든 모델링이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과 분석,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 요번도 이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다 한번 써줘 보세요.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이 뭐가 차이인가?
검증과 인증이라고 그럴까요? 검증과 인증.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툴, 뭐 이런. 근데 우리는 사실 툴과 인프라스트럭처, 뭐 프로세스 이거를 우리가 사면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대기업도 그렇고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야 내가 이거 왜 그 캐드 요새 최신 사줬는데 왜 니네들 설계 못해? 그거는 사실 요 프레임워크 중에 그냥 6가지 중에 한 분야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뭐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어널리시스 프레임워크. 이건 사실은 뭐 캐드만 딱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캐드 3D 캐드는 이제 구조 중심이죠. 구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CA나 안전, 뭐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약간 이론적으로 좀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가치가 뭔가, 이것이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이나 팀장들이 이제 자기 상사 중에 엔지니어링이 아닌 뭐 CIO나 그 CEO,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 뭐 이런 사람한테 가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점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냥 3D 캐드 뭐가 좋다, 보기 좋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3D 그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의 가치에 보면은 요 앞에 엔지니어링 이피션시 요거에 굉장히 많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그래서 그 타임 투 마켓 빨리 개발할 수 있죠. 빨리 어떤 뭐 CIO나 CEO나 뭐 이 사람들 중에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가 그 절대 과제입니다. 그 사람 빨리 만들어서 그 대충 만들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시장에서 그 가장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만들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많은 거죠. 같은 제품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 디자인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한 거와, 그래서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가 이제 새로운 엔지니어링이 나오면서 옛날 전통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계보다 더 그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도 실패할 위험도도 줄였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3D냐 뭐냐 물어봤지만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간도 좁게 하지만 실패할 그 위험도 리스크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짧게 가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위험도에 노출하는 시간이 위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긴 거죠. 왜냐하면 검증을 안 했으니까. 검증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아니면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시제작 나올 때나 대량 생산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베이스는 데이터 중심이다. IT 중심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중심이다 이거죠. IT 그동안은 IT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IT 중심이 뭐냐면 제품보다는 제품 개발하는 IT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제품에 개발할 때 어떤 그 편의성이나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 디자인과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
그 프로세스에 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테크니컬 리뷰 타이밍,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원래는 밀스펙에서 나왔는데 이걸 모두 다 기업에서 따라하긴 쉽지 않고 그냥 이런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델 베이스 디자인은 CA라고 그러죠. CA 여기서 CA를 말하면 CAX죠. CAD, CAM, 그다음에 해석, 이런 기본 가치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 베이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구조적 모델도 필요할 거고 해석 모델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상 모델도 필요할 거고 코스트 모델, 이런 것들이 다 모델이지 않습니까? 모델링. 그 모델링이 가장 좋은 거는 하나의 모델 안에 다 포함되면 좋겠죠. 근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통합으로 앞으로는 이제 그게 점점 통합하는 건데, 그 내가 모델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델링이 해석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코스트도 알 수 있고 공정도 알 수 있고 뭐 구조 뭐 응력이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연동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케닉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반경이나 세프티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뭐 그렇게 연동해서 가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CAD 회사도 있고 CA 회사도 있고 요새 이제 뭐 CAD 회사가 PLM도 사가지고 연동을 하고 그다음에 CA 솔루션도 많이 사는 추세입니다. 뭐 빅3 보면은 요새 이제 해석 솔루션을 많이 사가지고 이런데 모델링을 이제 통합을 하려는 것이 이제 이 회사들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CAD 가지고는 충분하게 내가 이윤이 남지 않을 수 있다. PDM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시뮬레이션이고 뭐 이런 것이다. 모델 베이스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을 그 많이 그 머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회사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 서로 뭐 1년에 여러 건씩 이제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를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에 했던 건데 이제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서도 그 어떤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자라는 것은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요구사항,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CA를 조금 확장을 해서 보통 지금은 이제 CA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CA 그러면은 이제 해석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CA의 두 가지 뜻이 있죠. 광의의 뜻이 있고 협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협의의 뜻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컴퓨터 에디드 애널리시스가 되겠죠. 그 해석은. 근데 이걸 모두 통합해서 개발하고 엔지니어링을 할 때 다 쓴다 그러면은 C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고효율 설계 개선을 확보를 통해서 제품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설계 지원 분야,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서 설계 검증 지식이 축적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퀀설 엔지니어링. 이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요거를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그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은 설계를 하면서 검증 미리 설계가 끝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건 시간이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더 발전돼서 시뮬레이션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디지털 밸리데이션, 디지털 모캅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나 뭐 널리지를 사용해서 한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이겠죠. 그래서 설계와 검증을 더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 디지털 밸리데이션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뭐 애니메이션도 좋고 이런 다양을 해서 거기에는 이걸 줄일 수 있는 시간은 뭐냐면은 검증 이력이나 설계 이력에 대해서 히스토리와 널리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갖고 있으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뮬레이션 뭐 CA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3D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1960년대나 80년대만 해도 엄청나게 고가였었습니다. 이 컴퓨터도 비싸고 2000년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2015년이니까 요 정도에 있겠죠. 2000년과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컴퓨터가 일반 PC에서도 옛날에는 그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갔던 그런 솔루션들, 시뮬레이션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PC나 이런 데에서도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시뮬레이션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서 이제 이렇게 발전됐을 때 시작은 뭐냐면 CAD와 CA의 통합입니다.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왜냐하면 이거를 버리피케이션에서 디자인에 곧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설계하는 팀이 따로 있고 CA 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저쪽에다 넘기면은 이제 CA 팀은 그걸 검증을 해서 그 돌려주고 서로 이제 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 캐다는 디자인하는 데는 저쪽에다 넘기면 왜 빨리빨리 안 해줘가지고 우리 쉬게 만드냐. 시뮬레이션 CA 쪽은 이상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꾸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우리 그냥 그 뭐 이것만 하다가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는 이제 자기네들을 뭐 이렇게 모양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떤 회사에서 대우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CA 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캐드 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솔루션 사달라고 그래서 고가의 솔루션을 사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만드는데 성과도 없고 뭐 며칠씩 그 컴퓨터에다 털어놓고 사실 CA 그 총 비용은 CAD 비용이 많았지만 CA 솔루션이 굉장히 비쌌어요. 몇 억씩 하고 도대체 이거는 그 한두 사람이 하다가 그 사람이 뭐 회사를 그만두면 거의 뭐 굉장히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상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회사들 중에는 이걸 같은 부서로 묶는 데도 있고 뭐 그 이제는 점점 인터그레이션이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은 이게 통합이 기본 조건이에요. 따로따로 한다면은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그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팀장도 서로 다르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디자인 데이터가 따로 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어떤 회사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그 어떤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도메인이 좀 다릅니다. 근데 겹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앞으로의 그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의 그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또한 디자인 워크플로우도 따로 있고 시뮬레이 워크플로우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벤더들도 이것을 자기네들이 굉장히 뭐 이거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웬만큼 잘 돼 있어야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그 종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구조를 전에 이제 항공 설계할 때 이런 요구 사항서부터 스트럭처 사이징, 그 다음에 뭐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모델링, 디자인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째는 지금 굉장히 모델 베이스 디자인도 나왔고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나왔고 시뮬레이션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고 그냥 모델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 여지껏 그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돼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는 게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제품의 모델 정보, 그다음에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검증, 베리피케이션, 그다음에 모형 정보의 유효화. 제가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검증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제가 좀 해석을 쉽지는 않아서 유효화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밸리데이션이.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여기서는 뭐냐면은 인증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은 이걸 그 어떤 데이터와 체크를 해서 이것이 그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한 거고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절차를 지켰냐라는 거죠. 그 프로세스나 절차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베리피케이션 해봤는데 괜찮아. 이거는 밸리데이션이 아니죠. 검증화된 건 인증한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 절차를 가지고 했다. 그것도 그 회사에서 밸리데이션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어떤 제품이 이런 것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이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헬리콥터 같은 데는 영하 뭐 수십 도 밑에 그 해서 검증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검증하는 방법이 첫 번째 검증 밸리데이션을 가진 검증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뭐 냉장고 대형 냉장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며칠 동안 그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뭐 알래스카처럼 그런 자연 환경에 가서 테스트를 해봐라. 그것이 우리는 유효하라고 한다. 밸리데이션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또 그걸 갖고 가서
추운 지방에 가서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요구사항에 그런 거 있다면. 그래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은 조금 다르다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왜 3D 모델링을 합니까? 근데 3D 형상 모델링이죠. 모델링이라는 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이 뭐 나는 이거를 코스트 모델링이야, 나는 구조도 모델링, 나는 해석 모델링, 모델 베이스라는 거죠. 그게 3 거기에 가장 그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준 게 3D 형상 모델이겠죠. 3D 형상 모델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가 CAD에서 하고 있는 것인 3D 모델, 형상 모델이겠죠. 그래서 제품의 3D 형상 모델은 모든 전산 기술에서 협업과 소통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라든가 다른 부서들에게 3D나 이런 모델을 형상을 주면 표준화되어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달랑 그 어떤 3D 그 실질적인 피지컬 모델 그걸 다 주면 그거 가지고 표준화가 된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다시 스캔해 가지고 뭐 어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표준화된, 그래서 그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라는 거가 아까 제품 관리와 프로세스인데, 그 제품 관리와 프로세스 밑바닥에 뭐냐면은 표준화죠. 우리 회사가 어떻게 표준화로 쓰겠다. 표준화가 안 되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표준화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있으면. 그래서 생각보다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델 정보를 이제 가상화되는 거죠. 가상화라는 거는, 가상화는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컴퓨터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서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증하겠다라는 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리데이션은 표준화한 우리의 프로세스 어떤 표준화된 작업으로다가 하겠다라는 거죠.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은 이제 14번째 케이스 스터디인데, 옛날부터 여기도 3D 모델인데 이거는 구조 3D 형상 모델에다가 어떤 그 압력이라든가 뭐 해석 모델을 입힌 거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3D CAD는 3D CAD 형상 모델링의 어떤 일부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CAD/CAM CA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PLM과 해석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에노비아나 팀센터, 윈칠과 엔시스와 뭐 시뮬레이션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뭐 다소의 그 뭐 어떤 시뮬레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테스트 데이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 엄청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3D 만들었는데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보면은 이제 푸조 회사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협업 환경에서는 지금 요새 유행하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에는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은 지금 올해 끝나는 그런 유행어가 아니라 계속 저는 이제 진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업이나 이런 거에 합해서. 그리고 이제 그 CAD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CAD 쓸 때에는 3D 뭐 3D PDF 같은 거를 사용해서
문서로 해서 어떤 비용을 줄인다든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 요새 이제 제일 쉽지 않은 것들이 이제 에로다이나믹한 부분과 뭐 구조 이런 부분들, 안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옛날에는 CA 솔루션들이 따로따로 해서 그것을 융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런 CA가 통합이 안 되면 장사하기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멀티 디스플린이라는 뭐 이런 걸 과제로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석 엔지니어들이 나는 뭐 이제 내 분야만 했죠. 구조는 사람은 내가 에로다이나믹 이런 거 난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로다이나믹 하는 사람은 뭐 나는 뭐 전자기 뭐 전자파 이런 것들 나는 몰라.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제는 가치라든지 자기가 지식을 연결하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점점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이게 오늘 강의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거 도대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뭐야? 이거 3D CAD 비싼 거 사면은 나는 끝이야?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거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그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뭐 한 45분, 50분 강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결론은 뭐냐면 NVIDIA의 핵심은 3D 데이터 관리, 3D 모델링 이게 시작이죠.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3D 데이터, 3D 모델링, 형상 모델링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다. 핵심은 그 밑에는 서로 표준화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작업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좀 복잡한 시스템이나 오래 개발 같은 것들을 하면 이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의 표준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끝나버리는 거는 굉장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재사용을 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죠. 표준화라는 거가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돈 낼 때도 어떤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뭐 요새 말하면 뭐 삼성페이나 뭐 애플페이라든가 어떤 지불 수단도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물물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 원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표준화를 회사에서 안 하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자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CAD나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원시 시대인 거죠. 원시 시대. 원시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D 시뮬레이션 해석, 시험, 검증이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을 했어요. 옛날에는 나 우리 PDM 한다. 우리 뭐 CAD 도입했다. 그거가 이제는 경쟁력이 아닌 거죠. 이런 3D 시뮬레이션이나 해석 검증,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연동해야 되는 것도 소프트웨어 임베딩 소프트웨어도 기획과 나오신 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인 거죠. 자기가 뭐 독학을 했든 간에. 근데 벤 뉴스는 앞으로는 기계적인 거보다 거의 소프트웨어적인 거가 거의 8, 90% 이상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은 구조 3D 모델 형상 모델링 베이스드 디자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모델링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뭐 문과 다니는 사람이나 뭐 비즈니스 하거나 뭐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가 계산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요새는 뭐 그 DT 소프트웨어인 거죠. DT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3D CAX IT에서 3D 시뮬레이션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변환됐다라는 거죠. 이거 좀 말이 제가 만들어서 좀 어색한데 옛날에는 그냥 3D CAX였으면 충분했는데 3D CAX 시절은 저는 IT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회사 중에서 IT 부서가 따로 지원 부서가 있다 그러면 아직 IT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IT가 따로 뭐 지원하고 이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변화를 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야지만 그 정상인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뮬레이션 해석, 시험, 안전 등 지식 관리와 연동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은 그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가 그 디자인할 때 벌써 그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수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안전에는 뭐가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끝나는 것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건 좀 피곤한 적인데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기술 가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 번째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나는 캐드 그려서 저쪽에도 넘기면 돼. 나는 내가 어떻게 뭐 안전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설명 수명하고 메인테넌스 이런 것까지 내가 왜 다 이거를 엔지니어가 개발해서 내가 하나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술 가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지니어라면 여러분들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최대 가치가 뭡니까? 그 옛날 엔지니어들은 스펙 가치겠죠. 스펙대로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서 내가 주는 게 스펙 가치고 또 더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뭐 이거가 사용할 때 내가 안전한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제조 공정에서 제조하는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까지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 밸류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뛰어난 엔지니어인 거죠. 근데 그런 엔지니어들이 되려면 이런 기술 가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결론을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사실은 핑계 변명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델 베이스 디자인이 어떤 굉장히 새로운 베이스고 그래서 질문을 이제 좀 받아야 되는데 질문 중에 뭐 첫 번째 말씀 한 분 중에 뭐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플랜트 캐드와 메케니컬 캐드와 사례가 있냐. 그래서 뭐 사례라는 건 있겠죠. 제가 뭐 그쪽 방향으로 제가 뭐 컨설팅이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그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그동안 그런 요구나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우리 회사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뭐 요새 뭐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니 뭐 그 뭐 조선 이런 데에도 해양 플랜트 이런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 그쪽 분야에서 진도가 많이 못 나간 거죠. 그거를 통합을 해서 요구사항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 선례는 뭐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 거를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벤더 같은 데 가서 물어봐도 그걸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 알려주지 않냐면 벤더에서 나오는 어떤 솔루션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그 밴드에서 나온 거 그냥 갖다가 내가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그 다 섞어서 나옵니까? 물감을 몇 개 팔아요. 그리고 어떤 물감을 잘 안 사는 건 되게 비싸요. 그 물감은 내가 섞어서 내가 쓰는 거지. 그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갖다가 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 회사나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물감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질문은 내가 원하는 색이 이 색인데 이 색깔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있겠죠.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색깔을 만들든지 해야지 벤더에 가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나는 이 솔루션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끝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어떠한 벤더들도 그걸 공짜로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고 그건 뭐 여기 그 벤더에 세일즈하는 분들이 아마 그 아실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고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내가 여기서 이런 색깔을 원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 솔루션을 가지고. 그래서 뭐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쉽지는 않은데 계속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많이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진호 님이 플랜트 캐드와 기계 캐드의 통합에 고민이 많은데 오토데스크의 플랜트 3D와 인벤터의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얼마나 가능이 있을까 테스트해 볼 계획이십니다. 근데 글쎄요. 그 오토데스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플랜트 3D와 인벤터의 통합을 했는데 인벤터가 이렇게 기계 캐드의 하이엔드 캐드는 아니에요. 인벤터는 약간 미디움 렌지도 아닙니다. 기계 쪽에서는 3D 플랜트 쪽에는 뭐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플랜트도 이제 고민이 뭐냐면 플랜트는 이제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계적인 접근으로 하면 뭐 볼트나 너트까지 다 한다 그러면 이 플랜트 캐드는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못 움직여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굉장히 생략하는 거죠. 근데 메카니컬 캐드 입장에서는 그 볼트나 너트나 이런 기계적인 요소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그 마이크로적인 접근이고 그 하나 플랜트는 그 좀 매크로 크게 보는 캐드잖아. 이거를 다 합해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가 뭐 현미경서부터 대형 망원경까지 난 다 되는 거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맞게 자기가 그 회사들의 노하우를 사용해 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승신 님이 모델 베이스 설계라고 하지만 핸드 스케치 이후 실제로 설계 연결할 때 차관점이 무엇일까요? 그 사실 모델 기반 설계일 때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솔루션들이 오래전서부터 나왔어요. 한 15년, 10년 전서부터 막 스케치하면. 근데 앞으로 이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지금 많이 해보고 있는데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의 애플 펜슬 같은 것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곧 애플 펜슬용 그 캐드 스케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패드나 디지타이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캐드보다는 디자인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술력이나 뭐 이렇게 애플 펜슬 이런 거가 굉장히 점점 발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인규님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서 시뮬레이션과 연결축을 주로 강조해 주셨는데요. 협업 입장에서는 도면을 없애거나 감소하면 3D 모델링을 활용한 제조 범위를 넓히는 쪽이 점차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도면 작업과 제조를 줄이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규님이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스펙트럼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스케치처럼 최신 얘기들 할 때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도면 없으면 꼼짝 못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회사들은 디지털 머크업이니 뭐 시뮬레이션이니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회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큰 회사들 중에는 그런 회사도 있고 어떤 작은 회사들이나 어떤 회사들은 그거는 뭐 그게 기술을 적게 쓴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기술을 많이 쓴다고 해서 뭐 첨단이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에 맞게 문화도 있고 뭐 자기 프로세스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진보돼서 하는 것이 저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면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면을 줘도 1대1 도면을 줘서 항공 쪽에도 어떤 그 오래된 엔지니어, 나이 든 엔지니어는 그 마일로로 1대1로 해서 이렇게 자기 눈으로 검증해야지만 하는 회사 그 엔지니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엔지니어한테 저희가 여긴 그 강의를 듣는 엔지니어에게 제시를 할 때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가치를 계속 높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좀 더 그 진짜 엔지니어는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엔지니어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내가 도면 없이 일을 하다 도면을 표준화할 수 있고 2D 도면에서 3D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내가 테스트 엔지니어링이면 다른 어떤 해석이랑 연결돼서 비교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높여주자라는 게 지금 이제 이런 강의의 일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님은 CA와 통합에 따른 설계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뭐 중요한 요소라는 질문들은 하드웨어 환경과 소프트웨어 환경, 경험 DB, 축적, 휴면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 중요한데 저는 그 우리나라 이렇게 그 중견 회사에 가면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회사든지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하드웨어 환경, 소프트웨어 환경 이거는 너무 IT 쪽으로만 저기하는데 저는 IT 쪽보다는 경험 DB 축척이 있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지만 경험 DB 축척이나 이런 거, 휴먼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가치를 좀 많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갖춰져야지만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선진국이나 이런 데 제가 가보면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데가 자기 지식도 많고 자기만의 DB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사올 수도 없고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처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김성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회사도 작은 회사들도 자기네들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엑셀로든지 뭐 하다못해 그 조그만 부품이라도 자기만의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 첫 번째는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표준화한다든가. 왜냐하면 고참들은 그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 가지고만 살 수는 감은 있잖아요.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영어를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뭐 오래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외국에 나가 살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 베이스에 대해서 좀 표준화해서 디자인해서 재사용하고 조금 그 혼란하거나 사용자들이 뭔가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받겠습니다. 여기 강사호님이 모델 베이스 용어로 모델 베이스드 디피니션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모델 베이스 디자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제 사실은 그 저는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디자인이라는 말은 엔지니어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디자인을 한다. 디자인이라는 거가 이제 그 우리는 설계자라고 해석을 하죠. 디자인. 그 다음에 디벨로프먼트 개발자. 그러면 설계자와 개발자가 뭐가 다를까요? 근데 사실은 디자인은 이제 약간 좀 초기에 개념 설계나 기본 설계까지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의 그 경험으로다가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디자인이라는 말은 약간 그 기본 설계나 개념 설계, 그 엔지니어링의 아주 초기 단계에 주로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프먼트는 전체적인 이제 후반에 예를 들어서 개발은 그 디자인보다는 좀 더 상세 설계 이후에 그 다양한 뭐 그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통합해 있는 것을 저는 개발이라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개발 프로큐먼트가 있습니다. 어떤 개발할 때 어떤 부품을 인터그레이션 할 때 내가 어떤 회사에다 주문할 때 그 회사도 그 부품을 계속 개발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개발할 이런 걸 뭐 프로큐먼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할 때를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자인보다는 뭐 좀 후에 좀 상세 설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베이스 디피니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디피니션이라는 말은 데이터 IT나 데이터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디피니션이에요. 여러분들 그 PRM 라이프 사이클 부분에 그 디자인을 갖다가 디피니션이라고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 디피니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디자인은 이퀄 디피니션이에요.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디피니션이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모델 베이스 디피니션이라는 말은 그 PLM이나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개발 데이터를 처음엔 디피니션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양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좀 이제 설명 뭐 나름대로 질문을 좀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김수열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결국 디자인 베이스 디자인이 발전하여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DB로 나가야 한다고 보면 되나요?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디자인을 위한 필요 기술들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용어는 저는 모르겠어요. 시뮬레이션 베이스 디자인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현재 이제 표준적으로 많이 쓰는 게 모델 베이스 디자인인데 시뮬레이션 베이스 디자인이라는 말은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제 앞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는 시뮬레이션과 실적으로 그 공장이 돌아가는 거와 그 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한 텀 쉬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시뮬레이션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과 그 실행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 리얼 타임으로 하는 세상이 오겠죠. 그게 이제 요새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가 그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좀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받겠습니다. 박민수님이 지금 모델링을 하고 해석하고 3D 프린터로 즉시 필요한 부품이나 완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향후에 엔지니어링이 갖춰야 할 재질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요거가 이제 향후는 저는 내가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 위에 있죠. 또 스케칭. 내가 스케칭하고 스케칭이 모델링이나 해석이나 3D 프린터는 기계가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계가 하는 거와 싸우면 안 됩니다. 기계로 대체하면은 굉장히 인간은 기계와 대체할 수 없는 거에 엔지니어링 투자를 하셔야 돼요. 미래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케치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며칠 전에 글을 읽은 중에서는 이제 지식 엔지니어가 아니라 지식이 이제는 감성 엔지니어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식 엔지니어는 지식이 이제는 그 옛날에는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게 생기면서 컴퓨터가 지식까지 이제 넘보게 됐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거는 감성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감성 엔지니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델링이나 해석, 3D 프린터 이런 것도 어떤 감성적인 거나 이런 거가 포함되지 않으면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내가 어떤 제품에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내가 스케치하고 이런 거는 감성적인 것 때문에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기능적인 거는 가능해도 그 감성적인 거나 이런 거는 뭐 내가 요새 유행하는 거가 직선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뭐 얇게 디자인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요새는 곡선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가 곡선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기계가 못해요. 잘. 모델링도 못해. 모델링까지는 하는데 그 스케치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3D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 베이스 디자인의 결국은 앞단에는 좀 감성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젊은 분들이라면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현 님이 프로그램의 열이 하이엔드 프로그램과 미들 프로그램 사용하는 업체 간에 개인 사업 간의 호환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관리 과제가 되는데 강사님은 좋은 관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좀 잘못된 관행인데 이제 큰 회사들이 3D 벤더에서 싸게 사고 그거를 협력업체에다가 굉장히 그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벤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큰 회사한테 돈을 많이 벌고 그 협력업체나 작은 회사들한테는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큰 업체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의 회사들이 어떤 거는 미들엔드가 아니라 미들엔지죠. 하이엔드 캐드도 사고, 미드렌지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이거 그 솔루션 다 사다가 굉장히 회사 중견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몇 가지 저희가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제도 한 7, 8년 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뭐 3D PDF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사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좀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길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굉장히 들어와 주셔서 강의 이런 거 해서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막 그 모티베이션도 많이 생기시고 정보도 여기서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와 좋은 여러분들 회사에 가치 있는 엔지니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